한반도는 샌드위치가 아니다. 중심축이다. 동북아의 정세, 만주의 진정한 주인 케레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아시아 동쪽에 케레이 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죠. 본래 케레이족은 지구 대홍수 때 중앙아시아 바미리 고원에서 살다가 물이 빠지자 점차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이동해 살았는데, 동초로 이동한 케레이족은 결의, 고려, 구이린, 게린, 길림, 가야, 신라라고 불리고, 서쪽으로 이동한 케레이족은 동쪽에 카자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고, 유럽까지 건너간 케레이족은 아슈케나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한편 케레이족이 세운 나라 중 코리아는 현재 남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남한과 북한으로 주로 부르고 있죠. 남한은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김정은이 다스리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은 문씨이고, 문씨는 이웃 국가인 중국의 도움으로 남한의 대통령이 된 인물이었죠. 남한의 전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씨는 주변에 적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이요. 중국은 미국이 추진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남한 배치로 인해 그녀를 싫어했고, 미국은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미국 사모펀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아서 싫어했고, 그녀의 편여야 했던 국내 우파들은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 때문에 그녀를 몹시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중국의 촛불 시위 시나리오에 의해 결국 탄핵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과 남한의 우파들은 중국과 한편이 되어 그녀의 탄핵에 동조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탄핵된 후 문씨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래서 문씨 대통령은 중국에게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던 겁니다. 이렇게 약점 잡힌 문씨 대통령은 모르쇠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중국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돈세탁 되는 것을 묵인하고, LG U+의 화웨이 통신 장비가 설치되는 것도 묵인하고, 미국이 그렇게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쌍욕했음에도 묵인하고, 게다가 차이나타운과 버닝썬을 통해 북한 마약이 남한에서 유통되고 벌어들인 그 돈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것도 묵인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시티라는 미명하에 중국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조국 사모펀드 스마트 가로등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씨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권 사업으로 인해 약점도 많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모르쇠로 중국에게 계속 끌려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한편 저쪽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분개하며 중국 조지기 작전을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이 키워준 나라인데 말이죠. 미국은 본래 세계 2등 국가를 아주 경계합니다. 일본한테 그랬죠. 일본도 미국이 한국 전쟁 때 군수품 제조로 키워준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미국한테 개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 등으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 계속 일본을 조지려고 하니까 생뚱맞게 소련과 손을 잡는 겁니다. 이에 기겁한 미국, 자신의 편도 늘리고 이재의 전략을 쓰기 위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키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중국이 국제사회의 무역국가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파트너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느덧 중국이 세계 2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일본처럼 미국에게 캐기기 시작했죠. 이제 미국은 중국을 손을 봐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일본처럼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맺자고 하죠. 그런데 중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중국 붕괴 작전을 시작하게 되죠.
그에 대한 신호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경제적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아닌 오직 아직 총만 안 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가장 많이 읽어왔던 책이 온통 중국 관련 서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을 조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질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연구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실제로 중국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중국 조직이 절대 신공인 규화보전을 익혀왔던 것이죠. 트럼프의 경제적 제재의 다음은 금융공격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걸고 넘어지며 위에나 절상을 유도하고 국제유가를 요동치게 하면서 공포심리를 조장해 중국 주가를 흔들려는 것이죠. 그러면 외국 자본이 대거 중국을 이탈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산업은 결국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높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린 것이죠.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금융공격을 할 것도 없이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나중에 손해배상금도 오지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미국은 위구르, 티벳, 대만 등에 몰래 무기를 제공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면서 이런 독립운동을 제압하려는 중국 정부를 인권 탄압이라고 규탄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영리하죠. 혼란은 중국 내에서만 발생하고 미국은 내전이 발생되도록 비밀리에 조장하고 인권 탄압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선언문만 낭독하면 되니까 말이죠. 이때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는 중립을 선언할 겁니다. 왜냐? 중앙아시아는 중국에게 빌린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망하면 안 갚아도 되니까 중국이 망하길 바라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의 영원한 동지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중국이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러시아는 사총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안 도와주죠. 중국이 러시아보다는 한 수 아래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방해하고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북한군을 이용해 만주를 공격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금부터라도 남한의 집권당이 중국을 멀리하고 중국의 편에 서면 신중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덮어주고 남한의 집권당은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미국은 사실 남한의 집권당이 좌파든 우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직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미국 스타일 패권국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 문씨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생명의 동아줄로 생각하고 그 줄을 잡습니다. 그렇게 문씨는 시진핑을 버리고 트럼프 편에 선 것을 택한 것이죠. 그에 따라 중국은 문씨 대통령을 반역자라고 부르며 비밀리에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남한 우익 태극기 부대의 탄핵 운동을 후원하고 있죠. 이것은 적을 이용해 적을 잡는 EJ 전략입니다. 이미 중국은 자신의 선전선동 탄핵 시나리오를 통해 남한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촛불 집회를 통해 전 박씨 대통령을 탄핵시켜봤죠.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파 촛불이 아닌 우파 태극기 시위를 통해 문씨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남한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에서 남한의 우파가 중국에 의해 이용당할 경우 남한의 우파는 미국에게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것은 중국을 돕는 것이고 친중행이니까요. 한편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TV에서 보이는 김정은의 치아는 예전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왕의 남자 카케무샤가 지금 TV에 나오는 김정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리역 존재는 꼭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존재하죠. 김정은은 친중 세력인 39호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국이었던 장성택 제거는 그 신호탄이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그런 김정은을 돕고 있죠.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점점 나아지고 있고 조만간 북미 군사동맹을 맺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미국의 적은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북한 같은 나라는 미국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든 원할 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전략적으로 중국을 쉽게 무너뜨리려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은 북한군을 중국 만주공격의 돌격대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남한의 문시 대통령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의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F-35 구매가 바로 그것이죠. 사실 이것은 미국 트럼프의 큰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육군은 북한이 담당하고 해군과 공군은 남한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중국을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는 미국의 붕괴 시나리오가 성공을 거두면 만주 지역 정도는 코리아에게 전리품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만주는 코리아의 땅일 때 미국에게 가장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주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면 미국의 안보가 그만큼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만주를 그냥 전리품으로 줄 리 없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남한, 북한, 만주가 코리아 연방국가로 강성해지면 중국처럼 미국에게 캐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정을 씹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공모함과 F-35 스텔스기입니다. 사실 이런 첨단 무기들은 엔진 시동을 걸 때나 또는 운영을 할 때 미국의 인공위성과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즉슨 미국에게 개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고철덩이라는 것이죠. 결국 항공모함과 스텔스기는 미국이 원할 때, 미국의 전쟁이 필요할 때 가용되어지는 미국을 위한 자원에 불과한 것이죠. 돈은 남한이 지불하고 말이죠. 아무튼 베트남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코리아가 미군을 대신해서 싸우다 죽어주면 남한에게 중동 건설 사업권을 줬던 것처럼 중국의 마흔 기업과 만주 지역을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코리아에게 있어서는 개이득이죠. 7강구에서 석유가 나기 전까지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의해 버려질 것입니다. 아베처럼 말이죠. 사실 일본 아베 대통령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으로 미국 몰래 핵무기도 개발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임한 겁니다. 사임을 안 하면 탄핵될 수순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후이민스가 총리 역시 아베의 복제품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분리한 후에 일본도 미국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붕괴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 비로소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훗날 코리아가 강성해져서 중국에게 개기면 안 되기 때문에 코리아가 미국에게 개기지 못하도록 견제용으로 일본을 살려둘 필요는 있으니까요.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적이었고 김정은은 나쁜 독재자였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앞으로의 북한과 남한은 중국 붕괴작전을 함께하는 미국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중국에서 만주 지역도 되찾을 겁니다. 캐리 코리안들은 이제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주는 남북한이 중국의 붕괴를 위해 미국과 함께 싸울 때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남한, 북한, 만주가 연합해서 코리아 연방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선적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조선족도 이제 좋은 선택을 해야죠. 조선족은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의 척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마우당이라고 불리며 남한에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했고, 또한 중국을 위한 산업 스파이 노릇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조선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차별과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중국 편에 서서 중국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편에 서서 만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만주에서 조선족이 중심이 되는 만주를 만들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본인 잘못이기 때문이죠. 이상 준투아이였습니다.